방학이라 집에만 있으니 지루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원도 다니지만 남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오늘은 왠지 다리가 근질근질해서 자전거를 꺼내 동네 한 바퀴를 돌기로 했다. 강한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니 기분이 상쾌했다. 바람을 가르며 페달을 밟다 보니 어느새 동네를 벗어나 한참을 달리고 있었다.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지도를 확인하려는데 손이 미끄러져서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자전거를 세우고 핸드폰을 주웠다. 다행히 화면이 깨지지는 않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자전거 체인이 빠졌다. 손이 기름으로 더러워질까 걱정했지만 체인을 끼우지 않으면 한참을 걸어 돌아가야 했다. 체인을 다시 끼우는 과정에서 손에 묻은 기름이 바지에도 묻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샤워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시작했다. 오늘은 왠지 운이 따라주지 않는 느낌이다. 둘째 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급하게 학원으로 향했다. 늦잠을 자서 아침을 거르고 달려갔는데 도착해보니 오늘은 수업이 없는 날이었다. 핸드폰 캘린더에는 분명 오늘도 수업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실수로 내가 잘못 체크한 모양이다. 허탈한 마음으로 카페에 들어가 아침 겸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주문했다. 샌드위치와 함께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주문했는데 직원이 실수로 카페 모카를 가져왔다. 평소라면 바꿔달라 했겠지만 이상하게 귀찮은 마음이 들어 그냥 마시기로 했다. 괜찮아요. 그냥 이걸로 마실게요. 카페를 나서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겨우 중심을 잡고 카페 밖으로 나왔는데 하필 그 순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산이 없어 비를 맞으며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다. 오늘 하루 재수가 없었네. 3일째 믿기 힘든 일이 계속됐다. 아침에 일어나니 목이 심하게 아팠다. 약을 먹으려고 약통을 열었는데 약이 다 떨어졌다. 부모님은 출장 중이어서 집에 없었고 약국에 가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열쇠가 문고리에 끼어 빠지지 않았다. 오늘도 시작이네 또. 겨우 열쇠를 빼고 약국으로 향했다. 약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내 머리 위로 똥을 쌌다. 이런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건지. 집에 도착해 머리를 감고 약을 먹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데 핸드폰이 내 얼굴에 떨어졌다. 얼굴은 다치지 않았지만 화면이 깨졌다. 이제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뭔가 이상했다. 나흘째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이마를 침대 모서리에 세게 부딪히면서 상처가 생겼다. 피가 줄줄 흘렀다. 화장실로 달려가 상처를 확인하니 꽤 깊었다. 병원에 도착했지만 응급실은 교통사고 환자들로 북적였다. 접수하고 나서도 2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했다. 내 차례가 왔을 때는 이미 머리에 상처가 말라붙어 치료 과정이 더 고통스러웠다. 드디어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차 한 대가 웅덩이를 지나면서 더러운 물을 내 온몸에 튀게 했다. 평소라면 화가 났겠지만 이제는 그저 웃음만 나왔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잠금 장치가 고장나 있었다.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내일이나 고칠 수 있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메모장에 이상한 일들을 전부 적어보았다. 첫째 날부터 오늘까지 모든 불운한 일들을. 닷새째, 이제는 정말 두려움이 밀려왔다. 아침부터 심한 두통으로 고생했다.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갔는데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유리컵이 깨졌고 유리 조각이 손바닥을 베었다. 피가 멈추지 않아 다시 병원에 갔다. 의사는 내 상태를 보고 의아해했다. 어제도 왔었죠? 좀 조심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쏟아졌다. 우산이 바람에 뒤집혔고 결국 온몸이 흠뻑 젖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은 비를 맞지 않는 것 같았다. 마치 비가 나에게만 내리는 것처럼. 집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옷장이 갑자기 무너졌다. 간신히 피했지만 모든 옷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날 밤 내 방에만 전기가 나갔다. 핸드폰 불빛으로 전기 배선을 확인해보니 방 안에 누전 차단기가 타버린 흔적이 있었다. 다행히 화재로 번지진 않았지만 밤새 깜깜한 방에서 지내야 했다. 여섯째 날, 이제는 목숨마저 위험한 상황이 됐다. 아침에 일어나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온몸이 아팠다. 아침을 먹으려고 토스트기를 사용하는데 갑자기 기계에서 불꽃이 튀었고 큰 사고가 날 뻔했다.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만 있기로 했다. 그러나 집도 안전하지 않았다.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윗집에서 수도관이 터진 것이었다. 수리공이 와서 고치는 동안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떨어져 바로 내 앞에 떨어졌다. 1cm만 차이가 났어도 머리에 맞을 뻔했다. 밤이 되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불운이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7째 날, 마침내 그것이 나타났다. 아침부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어젯밤에 본 그림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갑자기 가스레인지에서 불꽃이 튀어올랐다. 손이 데었고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려는데 냉동실에서 얼려있던 고기 덩어리가 떨어져 발등을 찍었다. 순간적인 고통에 몸을 움츠리다가 발톱이 냉장고 문에 걸려 깨졌다. 오후가 되자 모든 전자기기가 오작동을 일으켰다. TV가 저절로 켜지고 꺼지고 핸드폰은 이상한 번호로 자동 발신을 시도했다. 컴퓨터는 블루 스크린이 뜨고 전등은 깜빡거렸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집안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갔다. 한여름인데도 추워서 이가 딱딱 부딪혔다. 그리고 그때 내 방 한가운데 그것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희미한 윤곽만 보였지만 점점 선명해지더니 마침내 몸을 드러냈다. 반투명한 형체, 사람의 모습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존재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것은 말없이 내게 다가왔다. 나는 뒷걸음질 쳤지만 벽에 등이 닿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 존재는 천천히 손을 뻗었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고통은 오지 않았다. 눈을 조심스레 떠보니 그 존재는 내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초등학교 때 잃어버렸던 할아버지의 회중시계였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 이게 어떻게... 그 존재는 시계를 내 손에 쥐어줬다.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지만 분명히 그 시계가 맞았다. 잃어버리고 몇 달을 울었던 그 시계. 그 순간 그 존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서서히 사라져갔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이. 내 손에는 할아버지의 시계만 남았고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이상한 불운은 찾아오지 않았다. 1인칭 시점을 이용한 기록 종류.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특정 대상에게만 불운을 누적시키는 ARC-032의 이런 선별적 영향력은 정말 놀랍다. 그런데 이게 진짜 그냥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는 게 목적인지 의문이다. 회수된 물건의 가치가 클수록 불운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건 마치 대가를 요구하는 거래 같아 보인다. 개체 자체는 무해하게 보이지만 그 방법론은
꽤나 위험하다. 개체명 어느 날 갑자기, 식별번호 ARC-032, 등급 해저드. ARC-032는 현재 물리적 격리가 불가능한 개체로 파악된다. 대신 ARC-032의 영향을 받는 대상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ARC-032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는 대상은 ARC 프로토콜 3.1을 적용받아 24시간 감시체계에 놓이게 된다. ARC-032는 반투명한 인간형 개체로 신장 약 2m, 체중은 측정 불가하다. 맨눈으로는 서서히 변화하는 연기나 수증기와 유사한 물질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며 그 형태는 일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는 듯 변화한다. 개체의 윤곽은 희미한 푸른빛을 띠고 있으며 특히 머리와 팔 부분에서 빛의 강도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얼굴은 사람과 유사하지만 뚜렷한 이목구비가 없으며 대신 얼굴 부위의 물결무늬처럼 변화하는 패턴이 관찰된다. 개체가 움직일 때는 발을 땅에 닿지 않고 약 5cm 정도 공중에 떠있는 상태로 이동하며 소리 없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듯 움직인다. 주목할 점은 ARC-032가 대상에게 물건을 건네준 직후 즉시 다른 대상을 목표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ARC-032의 기원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 이 개체가 단순히 선행을 베푸는 것인지 아니면 더 복잡한 목적을 가졌는지는 계속해서 연구 중이다. 특히 완전한 자는 이 개체에 대해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존재가 왜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잃게 만드는지 생각해보게나라는 암시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기록된 사례 중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케이스 032-17로 대상은 어린 시절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반지를 잃어버렸으나 ARC-032의 영향으로 6일차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대상의 시신 옆에서 해당 반지가 발견되었다.